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님 역시 매일 밤의 평온을 도둑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며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간요는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방치했을 때 당신의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야간요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이는 고혈압 발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이며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를 불러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는 수면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및 뇌졸중 위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뇌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재정비하며 심장과 혈관은 안정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각종 필수 호르몬은 균형을 맞추는 절대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밤새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우리 몸은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이자 뇌의 청소가 일어나는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이르지 못하고 각성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이 불필요하게 항진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뇌의 피로를 가중시켜 다음 날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이 야간요 증상을 몇 년간 가볍게 여겼다가 결국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소변을 보는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 전립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신장이 더 이상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비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밤을 위협하는 야간요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낼까요? 가장 명확한 의학적 기준은 하룻밤의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그날의 수분 섭취량이나 컨디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2번 이상이 되면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시작하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신호로 간주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강한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깼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량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광이 물리적으로 가득 차서 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뇌가 소변을 보라는 가짜 신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밤의 고통은 필연적으로 낮의 삶까지 파괴합니다.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마치 밤샘 근무를 한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하며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업무나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운전 중이나 회의 중에 꾸벅꾸벅 쪼는 위험한 상황이 잦아집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져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헤매는 일이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감을 느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면 중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거나 야간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심장 기능, 저하 신장 기능의 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고
더 심해지거나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불면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전신 건강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복합적인 경고등인 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편안한 밤잠을 이토록 무참히 빼앗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방광 기능은 뇌의 통제를 받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과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과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낮 동안 교감신경이 우세하여 방광 근육 배뇨근을 이완시키고 요도 괄약근을 수축시켜 소변을 효과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뇌에서 방광을 안정시키는 신호를 보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쉬어야 할 부교감신경이 불필요하게 활성화되어 방광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멋대로 수축하며 뇌에 소변이 마렵다는 강력하고도 거짓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량은 적은데도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껴 자꾸 깨게 되는 과민성 방광의 주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학적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인요 호르몬, ADH, 엔티디우레틱 호르몬, 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여, 즉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낮보다 2~3배 늘어나 신장에서 소변을 고도로 농축시키고 그 양을 줄여 우리가 밤새 깨지 않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분비 리듬이 깨지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희석된 채로 많이 생성되어 방광이 물리적으로 빨리 차게 됩니다. 물리적인 구조의 문제도 야간요를 유발하는 큰 원인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겪거나 노화로 인해 골반저근이라는 핵심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과 요도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방광이 아래로 처지고 예민해져 과민성 방광이 되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요도를 좁혀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잔뇨가 남아 자꾸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개념은 바로 떠돌이물, wandering water입니다. 이는 특히 심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다리나 발목 쪽으로 쏠려 가벼운 부종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밤에 잠자리에 눕게 되면 이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혈관과 림프관으로 대량 재흡수되어 심장으로 돌아가고 이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급격히 늘려 밤 동안 소변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낮에는 소변을 잘 안 보다가 밤에만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사소한 저녁 습관들이 야간요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듭니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짠 국물이나 찌개 속의 나트륨 수박이나 포도처럼 수분과 당분이 많은 과일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 술의 알코올 성분은 모두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방해하는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밤새 당신을 화장실로 불러낼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또한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야간요의 고리를 끊어내고 편안하고 깊은 밤잠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의외로 간단한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교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분 섭취 시간의 재설계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1일 5리터 정도의 물은 오전에 집중적으로 마시고 점심시간까지 대부분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이나 국물 음료수 섭취를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셔야 혈액이 맑아지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낮 동안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돕고 밤에는 방광과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단의 혁신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가급적이면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염분이 많은 국물 요리는 피하고 식후에 즐기는 달콤한 과일, 특히 수박, 참외, 포도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이나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술, 탄산음료는 저녁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 목록입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에는 캐모마일과 같은 허브차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정도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10시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잠들기 전 5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 특히 복부 비만은 방광에 직접적인 물리적 압력을 가하여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을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을 정상화하고 뼈와 신경, 그리고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방광 근육의 힘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야간뇨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단 5분만 투자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응급 처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478 심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류 와일 박사가 고안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먼저 4초 동안 코로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완전히 멈춥니다. 이 시간이 폐에 산소가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폐 속의 모든 공기를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비워냅니다. 이 과정을 3, 5회 반복하면 과도하게 항진되었던 교감신경이 급격히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깊은 이완 상태에 빠져들며 방광으로 가던 불필요한 가짜 신호를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잠들기 약 20분 전 벽에 엉덩이를 최대한 가깝게 붙이고 다리를 위로 쭉 뻗어 올려놓으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떠돌이물, 즉 조직 사이에 수분을 중력을 역이용하여 심장과 신장으로 미리 돌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게 되어 한밤중에 소변이 생성될 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 복부와 허리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배꼽 아래 아랫배의 방광이 위치한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3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손을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 신장이 있는 부위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30회 정도 마사지합니다. 이는 방광과 신장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와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고 만약 밤중에 잠시 깼을 때 요의가 느껴진다면 조금 더 참아볼까 하는 생각 없이 즉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는 행동은 방광 근육에 더 큰 긴장과 자극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야간요를 뿌리 뽑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바로 케겔 운동, 즉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골반적은은 우리 몸의 골반 가장 아래쪽에서 방광요도 자궁 직장을 받쳐주는 해먹 모양의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방광과 요도를 강력하게 지지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막고 방광의 조절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근육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찾았다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그 근육을 10초 동안 최대한 강하게 꽉 조였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10초 동안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여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번씩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때 매우 중요한 팁은 케겔 운동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 근육을 조이고 들이마실 때 이완하면 운동 효과가 2배로 증가하며 자율신경 안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천연 수면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오후 시간에 요가나 태극권,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는 것은 전신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수면의 질을 높여 야간요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요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 그리고 기저질환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만 야간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한 60대 여성 교사분은 은퇴 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야간요 때문에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려웠고 낯선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려드린 수도꼭지 잠그기라는 별명으로 케겔 운동을 배우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차이가 없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눈에 띄게 줄었고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아 친구들과 함께 그토록 원하던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65세 여성분은 밤에 3번씩 깨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 떠돌이물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녁 6시 이후 물 섭취를 중단하고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를 벽에 올리는 습관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다리가 붓는 증상까지 말끔히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의 한 남성분은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이 겹쳐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제가 알려드린 매일 케겔 운동과 잠들기 전 478 호흡법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도를 못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달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밤에 깨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야간요가 결코 불치병이 아니며 올바른 방법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7일 그리고 3개월의 행동 계획을 통해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 보십시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신 음료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깼는지를 스마트폰이나 침대 옆 수첩에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자신의 정확한 패턴을 아는 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478 호흡법과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 올리기를 당신의 저녁 루틴에 추가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여기에 케겔 운동을 3세트 추가하고 저녁 식단을 의식적으로 싱겁게 그리고 일찍 마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지난 1주간의 기록을 돌아보며 자신의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후 3개월 동안은 이 7일의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매일 아침 햇볕을 30분씩 쬐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깨지 않는 깊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해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수분 섭취는 저녁 6시 이전에 마치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하며 매일 밤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478 호흡법과 케겔 운동을 당신의 몸을 위한 의식처럼 실천하고 매일 아침 따스한 햇볕을 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 때 짠 국물을 마시거나 저녁 늦게 커피나 술 단 과일을 즐기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려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남용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더욱 교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침실 문이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고 매일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삶으로 바꾸는 꾸준한 실천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야간요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율신경계 호르몬 근육 그리고 생활 습관이 총체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고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바꿔나간다면 누구든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숙면을 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온한 밤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잠들기 전 단 3가지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